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미국 최대 연금 캘퍼스,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로, AT&T 주식 매각, 리비안 주식 매수, 그리고 트럼프의 대담한 행보, 공화당 내부 반발, 타운홀에서 벌어진 논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 최대 공적 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시스템, 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캘퍼스는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로, AT&T 주식을 매각하고 반대로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 주식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캘퍼스 엔비디아 주식 대량 매각. 캘퍼스는 2024년 4분기 동안 560만 주의 엔비디아 주식을 매각하며 보유량을 5,970만 주로 줄였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2024년에 171% 급등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월 말 중국 AI 기업 DeepSeek 개비용, 효율적인 AI 모델 출시로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했었죠. 이에 따라 캘퍼스가 변동성을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슈퍼마이크로 주식 매각. 캘퍼스는 슈퍼마이크로 주식 25만 6,743주를 매각하며 보유량을 61만 4,287주로 줄였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2024년 7.2% 상승, 2025년 들어 84% 급등하며 S&P 500에서 최고 성과를 기록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고 나스닥 상장 폐지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해 캘퍼스가 일부 지분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AT&T 주식 매각. 캘퍼스는 AT&T 주식 420만 주를 매각하여 총 보유량을 2,520만 주로 줄였습니다. AT&T 주가는 2024년에 36% 상승, 2025년 들어서도 17% 상승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AT&T는 미디어 사업 철수 이후 수익성이 개선되었고 구독자 증가와 강력한 실적 발표로 인해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캘퍼스는 포트폴리오 재조정 차원에서 일부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넷째, 리비안 주식 추가 매수. 캘퍼스는 리비안 주식 20만 8,326주를 추가 매수하며 총 보유량을 130만 주로 늘렸습니다. 지난해 리비안은 폭스바겐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받으며 기업 가치가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대규모 매각 거래가 무산되었고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리비안은 아마존 외의 기업에도 전기 배달 밴을 판매하기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결론. 캘퍼스는 변동성이 큰 종목을 정리하고 장기적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로 주식을 일부 매각했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AT&T 주식도 일부 정리했습니다. 반면 전기차 시장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보고 리비안 주식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러한 캘퍼스의 움직임이 미국 시장과 글로벌 투자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참고하여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공화당 내부에서 어떤 반발을 받고 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연방정부 축소와 행정명령을 대거 발표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조지아, 위스콘신, 애리조나, 뉴욕 등 여러 지역에서 열린 타운홀 행사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강한 비판을 받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화당 타운홀 행사에서 벌어진 논란. 지난주 조지아주에서 열린 타운홀 행사에서 공화당 소속 미치 맥코믹 의원이 트럼프의 연방정부 축소를 옹호하자 현장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가 백악관의 광신자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며 강하게 질문했고 이에 맥코믹 의원은 어떤 대통령도 너무 강력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명령과 외교, 정책 변화가 일부 공화당 지지층조차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트럼프의 강경 정책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 위스콘신에서는 공화당 스콧 피츠제럴드 의원이 정부 지출 삭감과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는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또한 연방 직원 대량 해고 조치가 발표되면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너무 과격한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셋째,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위와 반발. 애리조나, 아이오와, 뉴욕 등에서는 공화당 사무실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 의원들에게 항해 전화가 폭주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대출과 보조금을 동결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조차 우리가
대중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걱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넷째, 트럼프의 외교 정책도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트럼프가 군사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광물 50%를 가져가겠다고 제안했지만 젤렌스키가 이를 거부하자 트럼프는 그를 독재자라고 부르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은 공화당 내에서도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이라며 우려를 낳았습니다. 다섯째,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너무 강경하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직원 해고 조치와 관련해 루이지애나주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하는데 FBI 요원을 해고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며 트럼프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여섯째, 트럼프는 강경한 정책을 이어갈 계획.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적인 행정명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립규제기관에 대한 권한 확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연방 혜택 중단,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철회 등을 발표했죠. 또한 그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의 왕이여 오래오래 사세요 라는 글을 올리며 3선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일곱째, 결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한 행정명령과 외교 정책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의 정책이 너무 과격하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국민들은 내 정책을 지지한다며 밀어붙이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트럼프의 강경 행보가 공화당과 2026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